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생긴다. 옛날에 어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산에서 나오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야. 굉장히 장 건강에 좋아. 보리밥에 상추쌈, 이게 아주 건강 식사에 장에 좋은 균을 증폭시켜요. 몸이 건강하려면 무조건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장 건강이 신체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2300년 전부터 얘기하기를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생긴다. 그리고 모든 치료를 음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옛날부터 장은 제2의 뇌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지난 한 20년 동안에서 과학적으로 그 이유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놀랍게도 이 장과 뇌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중추신경이 12개 있는데 그중에 10번째 신경이 장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은 연동운동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음식도 갈고 음식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을 하면은 부교감 신경인데 그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해. 근심 걱정 속에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갈지를 못해. 연동운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그야말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뇌에도 한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어요. 다른 또 세포들이 한 1조 개 있는데 이 1000억 개 뇌세포 중에 한 개 뇌세포가 10,000개의 뇌세포하고 이렇게 전기줄 마냥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돼. 이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이 이게 병이 있는 사람, 장이 작동하지 않은 사람은 뇌 건강이 건강할 수가 없어. 신경이 연관이 안 돼. 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기하잖아요. 뇌에서 필요한 물질이 어떻게 하면 장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 건강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을 튼튼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산에서 나오는 물을 잔뜩 마셨어요. 그게 옛날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최소한 제가 자랄 때는 그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밤에 주로 그 산이 많이 나와.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씻어내는 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굉장히 장 건강에 좋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특히나 유교를 거친 사람들은 당시에 이렇게 시골에서는 보리밥에 상추쌈, 이게 아주 건강 식사예요. 보리밥에 상추쌈. 거기에 된장찌개, 발효된 음식, 된장찌개, 청국장이 장에 좋은 균을 증폭시켜요. 장이 허약한 사람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청국장, 된장, 돈이 좀 있으신 분은 그 낫또라는 거, 이게 다 발효된 콩에서 만든 거예요. 또 요거트라는 것이 요새 많이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이제 아침마다 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이 문제예요. 이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게 막 낫또다 뭐다 발효 음식을 먹고도 장이 흡수를 안 하면 말짱 소용없어.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있으면은 장이 이게 작동을 않기 때문에 만사 해결이 안 돼. 그건 다 경험해 보면 알아.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 정신이 올바래야 돼. 생각. 우리가 널리 아는 거지만 진시 황제가 2100여 년 전에 오래 살라고 두 아들을 전 세계 보내가지고 약초 뭐 해가지고 한라산까지 와서 뜯어가고 했는데 49살에 죽었어. 근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33세. 그러니까 한 16년을 더 오래 살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사상가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은 다 80년 살았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 왜냐? 우리 생각이 우리 몸을 조정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야. 다 그 2000년 전에.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 다 그거 옛날부터 해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속에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생각을 고쳐먹으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을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부정적으로 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준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를 다루면서 봐도 암을 이기는 사람과 암에 지는 사람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기본적인 그 생각의 차이야. 이게 암을 이겨보겠다고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결심해서 하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이거 못 고치는 병 괜히 치료하다가 고생만 하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너무 달라요.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몸은 그 옛날부터 히포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런 때부터 널리 알려지기를 육체와 정신하고 느낌을 마음이라고 그래. 마음과 또 영혼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요새도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 뭐냐? 육체만 튼튼해서는 아니고 정신, 영혼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적인 건강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든지 얘기할 사람이 없다든지 노인이 돼서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하고 잘 어울리고 같이 친구도 있고 이래야만 우리 몸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자시고 해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특히 우리 몸은 너무너무나 아주 신기할 정도로 정교하게 창조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이나 좋은 의사를 만나면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또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 하면은 그 한국에 재벌 되시는 돈이 많은 분들은 미국 같이 이름난 병원에 오면은 다 고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도와주는 것은 병 관리의 한 10%. 약이나 이런 것이 도와주는 거 한 10%. 그럼 나머지 80%는 저절로 재수가 좋으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80%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든 병, 특히 감기, 또 당뇨, 고혈압, 무슨 각종 병들이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해도 아직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못 고치냐? 첫째, 원인을 분명하게 아는 병이 거의 없어요. 원인을 몰라. 특히 암은 원인이 너무 많아, 원인이. 그러니까는 어느 한 치료로 해가지고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같은 치료로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안 듣게 돼. 그리고 그 병 자체도 계속 변화해. 이게 암 같으면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 달라. 그러니까 오늘 치료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일 가면 안 듣게 돼. 그래서 못 고치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암을 한 5년, 10년 치료하면 지치고 돈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포기한 다음부터 암이 그대로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DNA가 RNA로, 그냥 RNA가 프로테인, 단백질로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런 걸 만드는데 그 만드는 데서 이게 몸에 필요한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딱 좋은데 나쁜 것도 동시에 만들어내.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우리 몸에는 다 있어. 근데 이것들이 서로 견제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어. 근데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졌든지 아니면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적어졌을 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이 깨진 밸런스가 다시 평행으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치료를 안 했는데 이 깨진 밸런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뿐이 설명이 안 돼. 이 밸런스를 뭐가 깨냐 하면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그런데 깨진 밸런스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가 제일로 중요하냐? 운동이에요, 운동. 이게 육체적인 운동. 이게 걷기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은 특히나 우리 몸 중에서 뇌하고 근골격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져요. 다른 장기는 쓰면 쓸수록 망가져요. 뇌하고 근골력. 그러니까 늙어가시는 분들은 젊어서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더만큼 자극을 많이 받아야 오래 살고 건강할 수. 늙은 분들이 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게을러지고 운동을 안 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더 도전적인 일을 해야 되고 더 자극을 필요해. 심지어 마누라 잔소리도 많을수록 그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야. 외로움이 제일로 늙어가는 거에 제일로 큰 문제예요. 자극이 없으니까. 박사님의 저서에서 한국인 환자는 한국인 의사가 잘 고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모든 병은 유전과 관계가 돼 있어요. 유전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10조 개인데 그 10조 개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염색체 안에 구조를 보면은 4개의 염기가 30억 쌍으로 꽈배기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의 염기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화학적인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약을 줘도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 안 듣고. 정말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결혼을 않는 여자들. 이건 기본 우리 생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절대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서 100년을 살아도 남남에 절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 타고난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고쳐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아주 그야말로 우둔한 거예요. 절대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아예 다르다는 걸 좋게 봐야 돼. 다른 것을 좋게 보고 그것을 내가 없는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자기처럼 맞춰질 수가 없는 걸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직장이나 어디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다름으로 해서 한국 사람이 이제 많은 병이 따로 있고 또 같은 병이라도 그 안에 종류가 다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유전자 말고도 생활 습성, 환경 요소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간암이라도 미국 간암하고 한국 간암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 위암도 다르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간암 치료 받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국 사람들은 이게 모르는 거야. 위암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한국에 흔한 암들은 한국 사람이 다뤄야 돼. 그래야 가장 치료를 잘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론적으로. 근데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죽을 병이 낫냐? 이것은 다른 문제야. 아셔야 될 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 가나 죽게 돼 있어. 또 살 사람은 어디 가나 살아.
근데 요새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의정, 이 문제가 결국은 한국의 유식한 국민들이 그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서울 오면 고칠 것처럼 착각을 해. 그리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은 80%가 의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아니면 하나님 뜻에 달려있어. 그런 걸 가지고 약은 어디 가나 똑같아. 근데 약의 반응이 사람마다 달라. 그것이 의사가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치료받나 서울에서 치료받나 또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치료받나 미국에서 치료받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죽을 병을 서울에 오면 고친다. 또는 서울 사람 미국 한다. 미국에 가서 고친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병은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 육체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정신,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오면은 우선 마음이 불안해. 말이 안 통하지. 먹을 것도 신통치 않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이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그게 약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또 제주도 사람이 서울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은 의사들이 3분 이상 안 봐요. 3분 동안에 무슨 대화를 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제주도에서 환자가 적으니까 거기 의사들은 충분한 30분, 1시간 볼 거라고. 그런 데서 치료받으면은 그 약이 훨씬 몸에서 더 작용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리적인 걸 모르고 무조건 서울로 그러면은 절대로 환자한테도 그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